즉 푸르스름한 겉대와 누르스름한 속대로 문양을 내어 짜는 상자를 소상이라고 하는데 염색을 하지 않고 바로 이 상태로 쓰면 된다. 염색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서신정 씨. 그는 서옹의 둘째 딸로서 전수교육 조교이다. 이런 거 자주 썼지. 이건 노란색. 염료를 연하게 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도와 염색하는 일과 상자 절기를 했던 서신정 씨. 먼저 노란색 물을 들이기 위해 치자를 물에 담근다. 치자는 물에 담그자마자 바로 노랗게 물이 우러나오는데 이렇게 2시간 정도 물에 담가둔다. 천연염료는 물에 푹 담갔다가 끓여야 색이 잘 우러나고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치자를 우려낸 물이 준비되면 솥에 부어 끓일 준비를 한다. 치자물이 완전히 우러날 때까지 팔팔 끓인다. 그리고 이렇게 팔팔 끓인 치자물을 체에 받쳐 치자를 걸러낸다. 잘 걸러낸 치자물에 데오를 담근다. 이때 주의할 건 데오를 한꺼번에 담그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운데를 먼저 적시고 양옆을 차례로 담가야 골고루 색이 스며든다고 한다. 이렇게 물을 들인 데오를 치자물에 한 30분 정도 담가둔다. 명반은 천연염료를 염색하는데 꼭 필요한 매염제이다. 색을 선명하게 해줄 뿐 아니라 착색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30분 정도 치자물에 담가뒀던 데오를 꺼내 확인해보는 서신정 씨. 노란색 물이 잘 든 듯하다. 착색 효과를 내기 위해 15분 정도 명반물에 담가둔다. 그런 뒤 꺼내어 찬물에 여러 번 헹궈낸다. 착색 안 된 염료와 명반물을 씻어내기 위해서다. 염료 알갱이가 남아있으면 얼룩이 져서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이다. 물기를 완전히 털어낸 데오를 그늘에서 말린다.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그늘에서 말려야 데올이 뒤틀리거나 오그라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채상을 짤 차례이다. 아버지 염색 다 됐어요. 다 했나요? 그러면은 먼저 겉상자 짜기가 시작된다. 겉상자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채상의 아름다움이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밑바탕이 되는 노란색 데오를 약 20에서 30올 정도 발밑에 성글게 가로로 놓고 그 위에 데올들이 움직이지 않게 받침대를 올려놓는다.
다음엔 세로로 녹색과 자주색의 대올 10개 정도를 성글게 놓는다. 기본적으로는 새올뜨기로 놓지만 무늬가 새겨질 곳에서는 무늬에 맞게 한 올에서 5올뜨기로 놓는다. 채상은 그 빛깔도 빛깔이지만 다양한 문양으로 인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외조모가 남긴 유물을 통해 채상의 형태와 문양을 알게 되었던 서한규 옹.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가듯 그렇게 한 올 한 올 정성스레 엮어나가며 문양을 짜나간다. 이때 받침대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문양을 짜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다르다. 문양의 처음 초를 잡아서 짜나가는 것은 기초를 다지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복잡하게 얽힌 문양이 일정하게 나오기 위해선 합당한 색의 대오를 넣고 올뜨기를 정확히 해야 하므로 철저한 계산과 숙달된 솜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성글게 놓아진 대오를 잡아당겨 대올 간의 간격을 좁힌다. 대오를 손톱과 손끝을 이용하여 촘촘하게 잡아당기는 것을 현장에선 다군다고 한다. 여기까지의 작업은 상자의 한가운데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것이 앞으로 작업을 진행해 나갈 바탕판이 되는 것이다. 제법 모양새를 갖춘 대올들을 조금씩 당겨 문양이 잡히게 하는 서한규 옹. 짜면서 중간중간 바닥을 잘 당겨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모양새가 제대로 잡히고 촘촘하게 짜지기 때문이다. 완자 문양으로 시작을 해. 옆에서 아버지가 하는 걸 지켜보고 있던 서신정 씨. 재빠르게 손을 놀리기 시작한다. 빠르게 움직이는 그녀의 손끝을 따라 노란색 바탕에 자주색과 녹색의 만자 문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대올들이 새털처럼 가볍다. 그만큼 대가 잘 다듬어졌다는 뜻이다. 연한 색을 채상에서 바탕색으로 삼는 이유는 화려한 색으로 짜지